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담아서 대구를 얘기하자, 혹은 대담하게 얘기하자, 뭐 미친 듯이 얘기하자, 첫 회 혹은 영회가 되는 방송 대담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담아서에서 사회자를 맡고 있는 건지 대담을 에어컨 맡고 있는지. 에어컨을 꺼야 된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고 나가면 재밌겠네. 에어컨을 꺼야지 소리가 잘 나오는데. 오늘 대구 평균 기온이 34도예요. 낮 기온이. 다시 더워지네요. 선거운동을 하다가 오늘 4시부터 또 다른 일정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잠깐 동안 들어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껐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네요. 대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구가 청년 유출 1위 도시고 그리고 성장 최하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덥지만 않으면 살만하다라는 말을 듣는 도시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습니까? 데프리카. 최근에 제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원이 안산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대구의 도의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덥습니다. 저희 안양에서 오신 선거운동을 있었는데 이틀 전에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대구 이렇게 더워 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해를 막 볼 거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헬이 왔습니다. 헬입니다. 드디어 헬대구 데프리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깐 시간 동안 시원한 곳에서 에어컨은 껐지만 그래도 밖에보다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한 곳에서 대담아서 영회 오프닝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아서는 어떤 걸 주제로 하는 거죠? 대담아서는 말 그대로 원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마주보면 얘기하다는 뜻인데 보기 싫습니다. 이정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를 이야기하다. 그리고 비 브레이브, 아주 용감하게 대구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런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급하게 이렇게 이 바쁜 이제 선거 와중에 그러니까 사실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구의원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1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1번입니다. 대담아서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이제 꼭 할 얘기가 생겨서 꼭 대담해야 될 얘기가 생겨서 그 얘기를 이 선거 기간 중에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대구의 문화, 대구의 시사, 대구의 예술, 다양한 대구에 관련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모두 그리고 많은 초대 손님과 함께 많은 대구의 그 중요한 대구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그 시작으로서 이정현 씨와 제가 첫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선거와 관련된 주제를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 우리가 청년 실업률 혹은 청년 유출 대구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치판에서는 청년 선거율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청년 투표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가? 왜 높아지지 않는가? 최근에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지선에서 청년 선거 투표율이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였거든요. 대구 투표 자체가 최하위였고 그 중에서도 청년 투표가 최하위였습니다. 과연 20대 청년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치 무관심, 더 나아가서 정치 혐오가 되겠죠. 제일 크게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음악인으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구의원 후보로 나간다고 하니까 형도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형도 정치 같은 거 하려고 해 그래요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미 이 무관심을 넘어선 혐오가 담겨 있는 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질적인 자기들의 삶과 다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 말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 청년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혹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러면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장소 소개부터
그래. 그런 말이죠. 그래서 더 이제 그럼 그 정치 무관심은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장소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제가 정현우 씨가 운영하는 제일음악학원 제일음악학원 자기를 정연호 씨라 뭐지? 합주실입니다. 연우가 운영하는 합주실이에요. 여기 원래 그 대구에 후쿠라는 밴드를 하고 계시던 이남수 형님께서 드러머께서 이제 그 대구에서는 짝을 못 찾고 그 우리 한국에서 짝을 못 찾고 일본 아름다운 일본 형수님과 결혼하셔서 지금 일본으로 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 음향적으로 되게 조용하고 좋은 화면을 담을 수 같아서 여기를 이제 첫 저희 촬영 장소로 택했는데 앞으로 여기가 많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변화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청년 투표율을 내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대구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는 대구가 청년 유치율 1위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를 가게 돼서 밖으로 타지로 가게 되죠. 발음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딕션은 듣는 바와 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혀수술 참고로 제가 설소대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지만 저도요. 예,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발음 안 되는 두 명이서 이런 방송을 한다니 이런 파격적인 역시나 파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짧은 사람 특징이죠. 어쨌든 간에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학교는 대구에서 제가 보건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업은 거의 대부분 남자 특히나 남성층은 서울로 취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경기도권으로 취업을 가게 됐죠. 대구에서는 취업 자리 자체가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서울로 가게 되는 현상이 큽니다. 특히나 친했던 친구들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팠던 점이 있어요. 저도 서울에 가려고 서울의 병원에 몇 군데 면접도 본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 선택에서 대구에 남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주소지를 혼자서 요즘 1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1인 가족 시대, 가족 시대라고 해야 되나? 1인 가구 시대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사시는 분들, 특히나 젊은 층은 이사를 가게 되면 원룸에 살 때 주소지를 자기 주소지 안 하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죠? 맞습니다. 특히 남구에도 원룸촌이 되게 많은데 명동 내거리라든가 혹은 봉독동 쪽에 원룸촌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쪽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곳을 주소지로 가지고 있고 그냥 몸만 와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걸 똑같이 예를 들어보면 대구에 집이 있는 친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권을 갔을 경우에 대구의 집에 그대로 주소지를 놔두고 자기 몸만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 지금은 사전투표제라는 게 생겼지만 이전에는 고향까지 내려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투표율이 떨어졌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생기면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있죠. 특히나 20대, 30대에서는 투표율이 지금 최고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투표에 관심 없는 데다가 투표에 관심이 없게 되면 투표 날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전투표 날이 언제인지는 더 모르시겠죠.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로 가게 돼서 더 투표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인 것 같은데 보면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고 30대부터 또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30대부터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나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자기가 생활해온 것과 학교를 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게 되죠.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주소지는 대구였거든요. 그때 대구까지 내려와서 투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생활해온 곳, 공부하는 곳,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거기도 또 주소지 자기가 생활하는 곳과 더 달라지게 되죠. 그런 이제 자기의 근거지가 다르니까 생긴 현상인데 이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굉장히 다 있는 게 되겠죠. 그렇게 돌아가면 이정희 씨가 말한 것처럼 지역 사회에서 내가 교육받을 곳, 내가 일할 곳이 좀 줄어드는 그 상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선거 투표율과 다 있는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촛불 혁명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20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긴 해요. 옛날 누가 어떤 왕이 했던 얘기인데 중국의 왕이 했던 얘기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목표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 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죠. 누가 했던 말이죠? 노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제왕의 가장 높은 경지인데 지금 좀 그게 좀 좋은 얘기지만 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것 같죠. 굉장히 네, 좀 그렇죠. 독과적인 좀 무관심하게는. 무관심을 국민을 통치하는
그 국민의 무지로서 국민을 통치하는 안 좋은 수단으로 달라지고 있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 것은 국가가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니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참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정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빠서 관심이 되겠다는 거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서 정치적 어떤 수준이 국민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은 또 최근에 느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한 최근에 나온 북미회담, 남북회담 그리고 이후에 있을 북미회담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율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대, 20대 청년도 3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 좀 연결하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적인 위치의 그 주소지에 뭐 문제도 있지만 20대가 왜 이렇게 투표율이 가장 떨어질까? 제 20대를 돌이켜 보면 저는 뭐 그때 정치적 관심이 많았지만 제 20대랑 사실 제 동생들 저희 후배들의 20대를 돌이켜 보니까 이정현 씨도 저보다 5년 후배인데 5년마다 완전 느낌이 다를 거예요. 20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부담감이나 그 어떤 미안함이나 부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지금 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제 후배들이 얘기하는 게 그 학자금을 갚는다고 그 청춘을 다 보내버리더라고. 오빠, 형, 저희는 졸업하면서 이미 몇 천만 원 빚을 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론 공립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 학기에 100만 원 전후였거든요. 근데 이미 요즘은 한 400만 원 선이죠. 이미 4배나 되는 학자금을 내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의 그 빚은 스스로 갚아야 되니까 이미 20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청년 정책. 서울에서 왜 반값 등록금 그 시장이 추구했을 때 그 욕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웃겼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학자금은 4배나 비쌌거든요. 밥값이라고 해봤자 이미 2배 비싼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빨갱이 정책이니 뭐 사회주의 정책이니 온갖 말이 많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개소리들. 그러니까 청춘들에게 짐을 지어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건 사실 근데 저희가 그 계속 나누기엔 너무 큰 얘기고 세부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정치 세대나 기존의 9세대죠. 사실 정치는 9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회나 뭐 기초의원, 구의원에서부터 구청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대부분이 9세대예요. 그런데 20대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9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자기들 세대의 문화거든요. 자기들만의 트렌드와 자기들만의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들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못 가지게 해서가 가장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는 워낙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남자들 게임에서부터 연예인, 인터넷, 그런 여행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줄 수 있는 총량은 한계적으로 있겠죠. 24시간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얼마나 정치가 이 20대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반대로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화가 있어요. 뭐냐? 인증샷이죠. 이것은 정치권에서 원해서가 아니라 20대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뭐 최근엔 인스타그램에서까지 인증샷을 올리는 것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의 어떤 정치의 광고라든가 마케팅을 한다면 이런 문화를 더 자극시킨 것들, 이런 워딩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20대들 너네가 정치 참여를 안 하니까 대학 등록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너네가 참여를 안 하니까 20대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봐야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구시대적인 정치 방법이고 9세대들이 생각하는 20대들을 훈계하는 방식이고요. 20대들, 청년들, 젊은 층들이 원하는 거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아 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줘야지만 그들이 해낸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한 개가 SNS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투표를 하자. 그냥 단순히 투표가 하자가 아니라 이 투표가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박근혜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음과 양을 보여준 거네요. 음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라기보다는 청년층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20대들의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하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기획을 떠올려보니까 SNS의 인증샷 문화가 굉장히 재밌고 이제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제 기억에는 SNS의 발달과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워낙 그 젊은이들 사이에 저희를 포함한 이제 소통의 기본 수단이 되고 거기서 하나가 이슈가 되면 뭐 방송 매체 이상으로 이제 파급력을 가질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도 해내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됐는데 그 중에 그 일부의 사람 중에 큰 게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 혹은 뭐 소위 셀럽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제 그 인식샷들을 올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쿨한 거구나라는 게 되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하는 거 아니야. 학생이 이걸 왜 해? 뭐 연예인이 이걸 왜 해? 연예인이 왜 참여를 얘기해? 소위 김재동 씨가 제일 많이 먹었던 얘기죠. 연예인 나부랑이가 왜 그렇게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하는가에 대한. 근데 이게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기됐지 않습니까? 그저가 아니 미국에는 당연한 건 당신들이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는 사실 정치 문화도 그렇고 선거법마저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문제다라고 얘기되는 게 있었죠.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또 분위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옳은 말을 해도 어른이 말씀하시면 토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저만저도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 게 정치 참여는 결국에는 내가 말하는 어떤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뭐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뭐 룰을 깨는 게 아니라는 문화가 생겨났고 거기에 선도적인 이제 연예인들이 셀럽들이 뭐 제 기억에는 신해철 같은 분이셨고 뭐 김재동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 누구죠? 되게 이승환도 그렇고 여자 연예인 그분 성함 어떻게 이쁘시 아니 젊으신 분인데 그 영화 배우인데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니 저 되게 젊어요. 저보다 어린 김규리. 김규리 씨가 굉장히 사회적인 얘기 많이 하면서 참 욕 많이 먹었었죠. 뭐 뭘 안다고 저러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문화가 되어갈 거고 그런 것들이 20대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얘기가 먹히는구나. 재밌는 거구나라는 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면 우리 감독을 맡고 있는 뚜 감독, 우리 영상공작소 하소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뚜 PD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목소리로만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요 캐릭터로만 한 번씩 등장을 하실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두 분 하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제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할 사람은 한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여전히. 되게 사회적인 충격이 강도가 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었던 그 대선에서의 투표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기대치는 또 지금 아니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할 사람은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좋지만은 여전히 이 보여주잖아요.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거든요. 낚시하러 가버립니다. 해외에 가버리고 또 되게 젊으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선거운동을 돕겠다 저한테. 그러면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선거운동을 했던 이력이 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되게 젊으신 분들도 하고 대구에서는 특히나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그냥 거리를 확 둬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좀 더 나는 지적을 해주십시오. 모르니까 내가 할 사람은 하고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참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할 사람은 한다라고 하면 퍼센테이지가 바뀌면 안 되죠. 사실상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지난 선거 동안 큰 이슈 빼고는 퍼센테이지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안 돼야지 증거가 되는 건데 증거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똑같은 선거를 봤을 때 지선도 오르고 있었고 대선도 올랐고 이번에 대선은 많이 확 올랐고 지난번에 비해서
결국 할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건 때문에 할 사람은 한겨였고 기존으로 오르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투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투표율이 70% 80% 정도가 정상적인 거고 90% 넘어가는 거는 독재자인 나라일 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주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호주가 청년 투표율인가 전체 투표율이 90%를 넘어요. 좀 이따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야.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되게 중요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이제 대구 상황으로 가지고 넘겨봅시다.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대구는 최하라는 얘기겠죠. 그게 왜 그럴까? 또 사회적인 게 연결이 되겠죠. 답이 없다 그죠? 뭐 일단 하던 얘기를 해보면 호주는 90%를 넘는데요. 호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선진국 절대로 미국, 일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선진국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또 주제 중에 하나로 듣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믿고 있는 호주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뭐 스웨덴, 뭐 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투표율이 아주 높아요. 80%는 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부패 지수가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그 나라 중 한 군데는 투표 안 하면 벌금이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죠. 그게 네. 그게 호주였나? 호주 아니야. 호주는 아니고 북유럽 중에 한 군데는 네. 벌금이 있어요. 강제하는 거죠. 권리라기보다는 강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를 이거 하는 한번 거죠. 여러분 보시면서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를 강제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이런 문화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로 조금만 다시 돌아가면 네. 대구랑 이제 연관시켜서 봤을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구가 투표율이 제일 낮다. 근데 지방선거 때는 제일 낮아요. 대선 때는 제일 낮잖아요. 높은 축에 평균보다 높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진짜 흥미롭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 제가 한번 분석해 봤었어요. 뭐냐?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장 큰 이유죠. 뭐냐? 투표해도 소용없다예요. 그죠. 대구에서는 일당 독점 체제가 워낙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 진보 정당 계열의 투표 참여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매우 컸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조차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투표해서 당선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의 15년 동안을 당선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투표율이 대구에서 굉장히 높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진보 정당 계열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지만 무투표 당선 혹은 기존에 있던 보수당만 나오는 것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대구는 그 부분도 특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투표율은 기대가 조금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투표율이 많이 대구가 많이 올라갔다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선택을 원했구나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저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목적의식이 사실 드러납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당이 옳다, 어떤 당이 그르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특히나 뭐 저희가 속한 당이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왜 기대치가 없는가? 투표에도 왜 똑같으냐? 대구는 지금 그 지방선거가 직선제가 된 게 95년부터거든요. 지금 28년이 있는가요? 네, 28년. 지난 그 시간 동안 23년. 23년인가요? 단 한 번도 그 당 외에 다른 당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장, 구청장, 그리고 저희 남구의 시의원, 구의원 정도는. 물론 찾아보면 대구 전체 뭐 시의원, 구의원 따져보면 있기도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렇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뭐 대선, 총선 투표하지만 총선, 지선 따위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본 적이 사실 없죠. 특히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20대, 30대들을 대구에서도 대구가 뭐 고다민이 해리니 하지만 20대, 30대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고 좀 더 이제 진보적인 후보들을 바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차이로. 근데 전체에서 수가 소수다 보니까 20, 30대가 바라는 20, 30대 다수가 바라는 이제 후보들이 당선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거죠.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드디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예. 요거를 또 다른 판세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하는 놈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아. 누가 해도 똑같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완전 반대로 증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전에 대통령 한 명 바뀌어서 될까 했는데 대통령 한 명 바뀌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평화 모드에 정착이 됐습니다. 사실상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잠깐만요. 네. 어두고
지금 상황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다 똑같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치 혐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치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급에서 연결이 되는데 거의 30여 년을 똑같은 당이 지배해왔던 대구에서 누굴 찍어도 그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 누구 찍어도 똑같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착각하시는 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청년층들이 많습니다. 되게 많은 청년층들이 정치 혐오를 할 때 하는 말이 봐라 똑같지 않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그 말이 이때까지는 맞았죠. 근데 이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믿지를 않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안 믿었듯이 그 믿음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정치 혐오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익숙해져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놈이다 하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중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인물 게임할 때도 많이 쓰고 우리 평상시 때도 고인물이 썩는다. 특히 게임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고인물이 돼서 그 게임에 너무 적응을 많이 한 사람들도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최근 게임 용어 중에서는 그게 대구가 드디어 깨지는 거죠. 고인물이 깨지면서 대구가 다음 정치 세대에 가장 핫한 곳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판세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승리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쪽이 고인물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구는 많이 바뀔 거거든요. 많이 바뀜으로써 정치적으로는 가장 핫하고 가장 여러 가지 담론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한번 찍어보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라는 재미로 혹은 제가 말한 이 고인물이 아니고 깨질 줄 알았는데 똑같이 고인물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번에 투표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얘기죠. 대구는 똑같이 뭐 또 이런 얘기를 타지 사람들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대구가 지금 뭐 그래요. 사회의 변화상을 못 따라잡고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동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년 그 촛불혁명 이후에 다른 지역의 지지율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대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량은 너무나 크다는 얘기죠. 그 말은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정현 씨랑 얘기 나눈 건데 20, 30대 동생들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투표를 강요하느냐 뭐 하고 안 한 거를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냐 자기 선택 아니냐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든 말든 결국 그것은 모든 자기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표를 하고 싶다 한다는 건 실제로 우리 20, 30대가 만들어낸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20, 30대가 투표하지 않길 바라는 20, 30대가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무기력함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20, 30대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면 투표를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기회가 분명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젊은 후보들이 나왔고 저희가 반드시 잘해내겠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희를 투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말하면 사실 저희 당의 동료 후보들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욕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50% 투표율로 당선되기보다는 90% 투표율로 떨어지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90%인 나라에서는 절대로 영신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영신들에게 투표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10명 중에 9명의 사람이 나를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뭐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2명 중에 단 1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투표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투표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변하게 할 겁니다. 정치라는 말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국가의 권력을 위임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권력을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행위가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힘을 너한테 준다. 이 행위가 투표로 결정됩니다. 6월 13일 2018년 6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전에 사전 투표 이틀간 투표합시다. 6월 8일 9일입니다. 6월 8일 9일 사전 투표합시다. 지금까지 대담화소에서 이정현 정현두였습니다. 그리고 뚜감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케이. 굿. 네,